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서미아입니다. 오늘은 면역 증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 백신들이 있었습니다. 약토카 생백신이나 브라라 사백신 있었고, 이것들은 병원체들을 좀 약하게 해서 몸속에 넣어주고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백신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안전한 백신을 좀 찾고자 해서 나온 게 단백질 백신,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단백질 백신은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 부분을 항원을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주게 되면 그 항원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과거에 이 병원체 백신보다는 되게 안전한데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면역 반응이 좀 낮게 유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은 사실 RNA 백신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여기 밑에 핵산 백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핵산 백신들이 빨리 나왔고요. 그 이유는 연기서열만 알게 되면 좀 빠르게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기서열 분석하고 약 2달 정도 후에 임상이 시작되었던 것을 좀 보면 확실히 이제 핵산 백신을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 백신은 상대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걸리기 때문에 이 단백질 백신은 상용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백신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특히 단백질 백신에 들어가는 면역 증강제에 대한 관심도 좀 생겨나게 됐는데요. 그럼 면역 증강제는 백신의 보조제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백신은 굉장히 안전한데 그 대신에 면역 반응 유도 능력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게 됐고, 사실 가장 먼저 밝혀진 면역 증강제는 알룸 이라고 해서 1920년대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특허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나온 것이 이제 노바티스 면역 증강제가 되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GSK, 다이나백스 이런 회사들이 3세대 면역 증강제라고도 불리는 면역 증강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알루이나 그냥 에멀전 제형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를 자극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면역 증강제들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면역 증강제의 역할을 이제 알룸이나 MF59가 과거에는 그 면역 항원을 천천히 방출하면서 면역 반응이 좀 길게 지속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 이후 GSK AS04나 CPG 다이나백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톨라이크 리셉터를 이제 자극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좀 세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 증강제들이 이렇게 면역 반응을 굉장히 세게 좀 올려주면 항원이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2번 맞아야 되는 경우를 한 번으로 줄여줄 수 있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면역 증강제는 알룸이나 에멀전 제형이 있었던 거고요. 3세대 면역 증강제가 톨라이크 리셉터 라이간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1, 2세대 면역 증강제는 항원 전달체로서의 작용,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세대가 되면서 이 면역 증강제들이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 라이간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GSK 같은 경우에는 이 톨라이크 리셉터 4를 자극할 수 있는 라이간드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백스는 톨라이크 리셉터 9을 면역 증강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SK에서는 대표적으로 AS04, 다이나백스는 GPG, ODM이 대표적인 면역 증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면역 증강제를 사실 나열하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용화되어 있는 면역 증강제들은 톨락 리셉터 4, 9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제스킨, 다이나박스 정도, 노바티스 정도의 이렇게 소수의 회사들이 이 면역 증강제를 독점을 하고 있고 면역 증강제 개수 자체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면역 증강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증강제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긴 한데 이 면역 증강제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쓰면서 기존 백신 대비 항체 역가도 높이고 그다음에 장기 면역 완성 이런 것들을 좀 좋게 해서 접종 횟수를 줄이는 효과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해외에서는 다이나백스, 국내에서는 10월 22일 상장 예정인 차백신 연구소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이나백스 같은 경우에 CpG1018의 톨렉 리셉터 9을 활성화를 해서 선천, 그다음 후천 면역을 증대시키는 그런 라이간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4개 정도의 회사랑 코비드 19, 코로나 제조합 백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랑 연구 계약, 협약들을 좀 맺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2개 정도 독감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기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예정인 차백신 연구소도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이 가장 빠른 것은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이고요. 그 이외에 비형 간염 예방 백신, 대상 보증 백신 등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항암 치료제 쪽으로 항암 치료 백신,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백스와 GSK와는 좀 차별화되게 2, 3를 작용할 수 있는 라이간들 복합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